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2016 개정판 문제풀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회차 3교시 51번부터 60번, 즉 상품 지식 또는 안경 재료학 실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경재료학 상품 지식은 3교시 실기 파트에 안경테, 안경렌즈로 큰 타이틀로 나뉘어져 있고요. 안경테 4문항, 안경렌즈 6문항이 일반적으로 출제됩니다. 이 문항수는 100% 고정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 출제 경향이 항상 이런 문제 숫자로 출제되어서 그대로 이제 계속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속테 2문항, 플라스틱테 2문항 이렇게 해서 총 4문항이고요. 안경렌즈는 플라스틱 렌즈와 유리렌즈 비교한 문제, 구면과 비구면 중에 한 문제, 단초점과 이중초점 중에 한 문제, 누진 한 문제, 기능성 하나, 코팅 렌즈 하나. 그래서 안경렌즈는 총 6개 세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여기 중에서 한 문항씩 내면 총 6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형 과목이라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자세한 것들 또는 지금 임상 현장에서 크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최대한 임상 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1번 티타늄 합금 안경테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안경테의 소재로 사용되는 티타늄이라는 것은 순수 티타늄이 아니고 열 처리가 된 가공 상태의 티타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만 많죠. 장점만 무수히 많고요. 단점은 공기 중에 땜질이 어렵다라는 거. 이 부분만 우리가 단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티타늄 소재로 한 안경테에서는 다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니까 아니고요. 내부 식성이 좋지 않다, 안 좋은 거니까 아니에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대파손 시 공기 중에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금속 합금테 중에 비중이 가장 가볍다. 가장이 틀렸죠. 가장 가볍다. 가장 가벼운 거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고요. 티타늄은 가장 가벼운 건 아니고요. 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벼운 건 아니라서 합금테 중에 비중이 가장 가벼운 거는 마그네슘이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얇게 튼튼하게 가공할 수 있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가벼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선 비중이잖아요. 비중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의 무게의 차이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그렇게 따졌을 때는 더 가볍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세테이트,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촉매로 사용되는 물질. 자, 촉매라는 거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세테이트 하면 기억나야 되는 물질이 초산이 있죠. 빙초산, 그리고 황산이 있어요. 그리고 디메틸 프탈레이트가 있습니다. 얘는 반응 물질이고요. 황산은 촉매제고요. 얘는 가소제죠. 디메틸 포탈레이트는 가소제입니다. 그래서 얘랑 누구랑 많이 비교되죠?
셀룰로이드랑 많이 비교되는데 셀룰로이드는 반응 물질이 질산이고요. 촉매제는 똑같아요. 같은 황산을 씁니다. 왜? 소재가 같아서, 기본 소재가 같아서 반응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물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소제로는 장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비교되는 것들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촉매제라는 것을 문제에서 보고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안경테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로 거의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것들을 잘 읽어보면 맞는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플라스틱은 파손되면 기본적으로 땜질하지 않는다가 그냥 기본형이죠. 땜질이 되는 소재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플라스틱은 땜질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땜질성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부식도 녹쓰는 거는 금속적인 얘기지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금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가공성, 열에 대한 저항성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쓴다. 자, 그다음 좋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가볍고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야 된다. 마찬가지 맞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얘기할 때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녹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탄력성은 적정해야 된다. 적당해야지 낮아도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 2번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금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만 이 문제의 정답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굽힘 강도와 내약 품성이 높고 아세테이트보다 경량이며 가소제가 불필요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자, 그러면 아세테이트는 아니겠죠. 아세테이트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에폭시 아니죠. 얘는 경화성이니까. 얘 경화성이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소제가 불필요한 거는 TR 그릴아미드입니다. 그릴아미드. 자, 폴리아미드가 되려면 나일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줄 거고 비중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플라스틱 중에 가장 비중이 낮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울템은 온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생체 적합성 이런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요. 위의 내용만 가지고 풀기에는 그릴아미드가 가장 적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풀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골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플라스틱 렌즈고요. 착색하기 위한 염색액의 적정 온도는 80에서 90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재료학 또는 상품 지식에서 여러 가지 온도가 나오는데 다른 온도는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 렌즈의 착색, 염색액의 온도 80에서 90도라고 하는 이 온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은근히 이 온도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온도보다는 이 온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4번이 뭐냐면 4번이 보통 탈색 온도가 됩니다.
탈색 시의 온도가 되죠. 근데 탈색 시의 온도는 4번, 5번이 보통 모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거라서 탈색 시의 온도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돼요. 대신 착색 온도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고요. 80에서 90 염색액의 적정 온도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유리렌즈고요. 굴절률과 아배수를 함께 증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은 굴절률도 증가해야 되고요. 아배수도 같이 증가해야 된대요. 그 아배수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얘는 굴절률만 높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굴절률을 높이면서 비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산화철 이산화세륨은 나중에 지금 빨간 키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녀석들은 자외선 차단 물질로 보통 나옵니다. 그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답은 5번이죠. 굴절률을 증가시키면서 아배수를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납은 굴절률만 올린다. 그래서 얘는 크라운 유리에다가 유리 플러스 납을 하면, 즉 PBO 산화납을 하면 플린트 유리가 된다죠. 자, 그러면 얘를 넣어주면서 N이 올라가면서 아배수는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된다. 근데 얘는 함께 증가니까 이 문제에서 답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썩는 물질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 57번 무수정체 교정 방법 중에서 상해 확대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이 문제는 예전에는 안경광학 파트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료 파트로 문제가 많이 특수렌즈 파트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상해 무수정체하는 교정할 때는 약 10 플러스 14디옵터를 교정해야 됩니다. 자, 이걸 교정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확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경이랑 콘택트 비교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배율 효과가 콘택트 렌즈는 거의 없다죠. 그러니까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가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이 무조건 배율이 커요. 그러면 지금 1번은 맞는 형태, 이거는 틀린 형태고요. 얘도 맞는 형태죠. 자, 그러면 1번과 5번만 남은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와 안내 렌즈에서의 배율 차이가 어떻냐라고 했을 때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통 안경 렌즈는 30% 확대고요. 콘택트 렌즈는 보통 한 10%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안내 렌즈는 한 2% 정도 확대 비율을 가진다. 콘택트 렌즈가 배율 효과가 매우 작다곤 하지만 그래도 굴절력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배율은 확대 비율은 만들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3분의 1 수준이죠.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콘택트 렌즈에서 배율 효과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배율 효과를 얘기할 때 콘택트 렌즈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VD가 0에 가깝다는 거라 두께를 0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플러스 14디옵터로 콘택트 렌즈 교정하면 T가 0이 아닌 게 돼요. 중심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 못하다 보니까 이걸 고려하게 되면 배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 이 숫자를 기억할 게 아니고요. 누가 더 크다 작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8번 누진 굴절력 렌즈에서 기본 디자인일 경우
원용부와 근용부의 PD 편심량에 해당하는 인센량, 뭐 내편심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편심량이라고 하는 인센량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기본 디자인이에요. 인센량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기본형일 때를 물었는데 2.5죠. 자, 이거는 무조건 안 해오셔도 되는 게 우리가 조제가공에서 조가에서 주시거리 PD 할 때 원용과 근용 PD로 바뀌게 되면 얘가 65라고 하면 보통 얘를 60 정도로 보잖아요. 근용을 60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양한 PD라서 이런 건데 누진 렌즈는 렌즈 하나가 한쪽만 설계되어 있는 한쪽 눈에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2를 하면 2.5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형의 인센량은 양안에 폭주되는 양을 고려한 5mm라는 것을 기본형으로 뒀을 때 그거의 절반인 2.5입니다. 그래서 폭주가 많이 되는 사람 또는 폭주가 덜 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인센량 또는 근거리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센량은 임상 현장에서는 조절한 설계 디자인을 적용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 안경사분의 실력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센량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원형 굴절력 재고 여기 근용 굴절력 재잖아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얘를 인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단한 PD량이죠. 단한 PD 차이량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조광 관광렌즈의 특성. 우리가 국시용은 상품명을 쓰지 못하기 기본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얘를 변색이라고는 안 하죠. 근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변색 렌즈를 말합니다. 자, 변색 렌즈를 얘기할 때 착색 반응이 퇴색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되는 게 빠르고요. 투명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렇게 뭐 몇 분씩 걸리는 건 아니지만 착색보다는 좀 느리다라는 거. 자외선이 강한 날 퇴색 반응이 빠른 게 아니고 착색이 빠르다. 자외선이 강한 날, 맑은 날보다 안개 낀 날에 더 진하게. 안개 낀 날이 상대적으로 자외선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하게가 아니고 연하게죠. 얘는 자외선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햇빛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반사방지만 코팅을 하는 렌즈는 무코팅 렌즈보다 더 진하다. 아니죠. 무코팅 렌즈가 더 진하다. 무코팅 렌즈가 더 진하다. 왜? 자외선 차단을 하면 자외선에 변해야 되는데 그 앞에 코팅면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기온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아니요. 기온이 낮을 때 더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진하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특징들 한 번만 딱 정리 잘 해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문제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60번 1.60 미만의 굴절률을 가진 렌즈의 반사방지 코팅에 사용되는 코팅 물질은 제가 그냥 헷갈릴까봐 1.60이라고 제안을 하긴 했지만 반사방지 코팅, AL 코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팅 물질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죠. 불화, 마그네슘, MgF2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얘는 코팅 물질로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나왔을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표기까지도 같이 화학 기호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열문항
마지막 문제라서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뒤쪽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을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니까 꼼꼼하게 배분을 잘 하셔서 문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복습의 팁을 또 정리해 보면 기본 용어와 기본 개념과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항상 좋다. 단어를 모르고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 문장을 읽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 용어와 기본 개념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 현장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아세테이트, 울템, 티타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임상 현장에 걔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춰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걔들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걔들의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정리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열 가소성 또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금속 이런 식으로 특수 렌즈, 코팅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모아가지고 보신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출제되었고 아직 이런 코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사 현장 그 사진들까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사진 같은 것들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자료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교수님들한테 얻기 힘들 때는 카카오톡 단톡방, 공부방과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정신평의과 저와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재나 선생님 그리고 알고 있는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분들끼리 또 서로 답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경 재료학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복생 커뮤니티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모르는 주변 수험생들 동기분들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